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강의하고 녹화해서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후배 제자님들께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설비 운영 설비에서 가스 설비, 가스는 LNG, LPG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LNG는 액화천연가스, 메탄, CH4를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으로 도시가스의 주 원료입니다. 도시가스는 메탄만 넣는 게 아니고 LPG를 조금 섞어서 발열량을 맞추는 겁니다. 마이너스 162도로 액화하면 마이너스 162도씨로 액화하면 체적이 600분의 1로 감소합니다. CH4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마이너스 162도로 액화합니다. 600분의 1로 체적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천연가스로 가지고 들어오고 수입을 하는 겁니다. LPG, 액화석유가스 특성. 석유를 정지하면서 나오는 가스를 액화석유가스라고 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의 가스들이 나옵니다. 프로판 가스는 우리가 메탄가스에 섞어서 도시가스로 쓰고, 부탄가스는 휴대용 가스를 쓸 때 발열량이 좋으므로 부탄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액화가스죠. 액화하면 250분의 1, 천연가스는 600분의 1, LPG는 250분의 1.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발열량이 크고 연소 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천연가스를 쓰는 도시가스는 싱크대가 있어 가열기구가 있다라면 가스를 연결하겠죠. 그러면 가스 검지기를 상부에 달게 되고, LPG는 바닥에 검지기를 달게 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다가 검지기를 달게 되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 계통에 따른 공급 순서. 도시가스를 원료를 가지고 와서 제조를 합니다. 메탄가스와 액화석유가스를 섞어서, 그래서 파이프로 압송을 하고 저장해서 압력 조정으로
가바나 압력 조정 가바나라고 하죠. 가바나로 조정해서 주택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급 방식으로 1메가파스칼 이상, 고압은 1메가파스칼 이상, 중압은 0.1에서 1메가파스칼, 저압은 1메가파스칼 미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4번 액화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는 CH4죠. 메탄.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 저장 탱크는 금속 이중벽 탱크를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내부 탱크는 마이너스 162도의 초저온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600분의 1의 체적을 감소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외부 탱크는 일반적으로 연강, 약간 늘어나고 수축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어져요. 경강으로 만들면 깨져버리거든요. 증발량이 지하 저장 탱크보다 많고 지상 저장 탱크니까 지하 저장 탱크가 저렴하면 안전하다. 증발량이 지하 저장 탱크보다 많고 증발량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입니다.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더 안전해서 덜 안전합니다. 지하 탱크보다 덜 안전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LP가스는 액화석유가스죠. 프로판과 부탄이 메인입니다. 프로판과 부탄이 메인이고 프로필렌과 부틸렌도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가스배관에서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지 않고 분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바이패스 관입니다. 바이패스 관은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지 않고 분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48번 도시가스에서 배관의 중압은 0.1에서 1kg, 10kg, 1kg에서 10kg, 0.1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까지. 1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고압, 0.1 미만이면 저압 이렇게 구분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고압이고요. 중압은 0.1메가파스칼 이상에서 1메가파스칼까지 즉 1kg/스퀘어센치에서 10kg/스퀘어센치까지를 중압이라고 합니다. 가스의 경로, 가스를 비해서 가스의 경로는 저압의 본관, 차단 밸브, 가스 미터, 가스 코크, 소비 기구로 정해야 됩니다. 일반 가정집이 있다라면 이렇게 올라와서 저압 본관이 있고 그다음 밸브가 있고 미터기를 가스 미터를 달고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가스 조리 가열 기구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항상 가스 코크가 있죠. 가스 코크가 열고 여러분이 가스레인지를 켜죠. 본관, 밸브, 가스 미터, 가스 코크, 소비 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6번 가스 배관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 기구를 배치하고 한 개당 사용량을 예측한 다음에 배관 경로를 결정하고 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스 기구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배관 경로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각각 배관을 경로를 할 것이고 가스 기구 배치를 한 다음에 사용량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배관 경로를 정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Q는 AV 아시죠? 4분의 파이 D 자성의 V니까 우리가 지름을 구할 수 있어서 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스 관경을 결정하는 식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관경을 구하는 것은 Q는 AV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스 배관은 7번 가스 배관의 원칙. 가스 배관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직선 및 최단거리. 어떤 배관인지 직선 및 최단거리로 합니다. 5개 노출 배관으로 해야 됩니다. 왜? 가스가 벽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가스가 부식이 돼서 새면 문제가 생기죠.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 옥 외로 배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놓는다. 3번 오르내림이 적을 것. 구배를 적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가스 배관의 구분. 본관은 경기도 지방은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이렇게 지역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스 회사가 있고 가스 회사에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겠죠. 오면서 이게 공급관이 됩니다. 공급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구분해서 소유하거나 요게 본관이고요. 미안합니다. 본관이고 그 다음에 정압기, 가바나 정압기를 놓고 그래서 공급하는 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량기 전단, 토지 경계, 계량기 전단까지가 요 라인이 뭐다? 공급관이다. 공급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관, 가스 미터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이 관을 내관이라고 합니다.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에서부터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뭐라고 한다? 내관. 본관, 공급관, 내관. 41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본관, 어디서 오는 거죠? 도시가스 회사, 가스 홀더에서 오는 것이 본관이고 그 다음에 가바나, 정압기에서부터 가스 미터까지 오는 것이 공급관이고 가스 미터부터 우리 건물로 들어오는 내관입니다. 주관이란 말은 없습니다. 답은 4번 주관입니다. 45번 다음 중 가스 공급 설비와 관련이 없는 것은 가스 공급 설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도시가스에 있는 것은 가스 홀드, 압송기, 정적기는 없습니다. 정압기, 연소기구 등이 가스 공급 설비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9번 가스 배관을 실내에 노출 설치할 때 기준 1번 배관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 맞습니다. 가스가 노출되어도 흩어져 버려야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 천장, 벽, 공동구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당연히 맞습니다. 공동구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3번 배관 이연매, 용접 이연매 제외와 배관 이연매와 전기 계량기는 몇 cm? 60cm.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가스 배관과 전기 메타 여기 이연매가 있다면 몇 cm를 띄워야 된다? 60cm 띄워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배관 연부와 단열 조치 하자는 굴뚝까지 거리는 5cm. 굴뚝까지는 15cm입니다. 15cm. 살짝 보겠습니다. 해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따른 배관의 연부와 전기설비의 거리, 전기 계량기와 개폐기는 60cm, 전멸기 및 스위치는 15cm, 절연전선까지는 10cm, 절연된 전선은 10cm, 절연을 하지 않은 단열 좋지 않은 굴뚝은 15cm, 60cm는 계량기, 개폐기, 15cm는 전멸기, 접속기, 굴뚝, 그 다음에 절연 전선하고는 10cm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가스 배관의 설계. 저압 배관은 폴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SL분의 D5H의 루트성을 띄워서 K 상수 폴의 정수를 넣어가지고 풍량을 구하고 이 지름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름을 구할 때는 D5는 K 자성 H분의 Q의 자성 S
가스 비중과 L 관 길이를 통해서 관지름을 구한다. 포레 공식. 정합 배관할 때는 포레 공식으로 관경을 구하고 중고압은 콕스의 공식으로 구합니다. Q는 Z 루트 SL분의 D5의 압력의 변화를 줍니다. D5 곱하기 SL이었죠. 얘는 P1의 자성분의 P2의 자성. 이렇게 압력의 저항값을 줘가지고 유량을 구하고 직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폴의 정수는 0.707, 콕스의 정수는 52.31. 10번 가스홀드는 설치 목적은 공장에서 제조된 가스를 저장하는 거, 저장해서 품질을 균일하고 제조량과 수유량을 조절하는 탱크. 가스 회사에서 만든 가스 저장 탱크가 뭐다? 가스홀더다. 가스홀더의 종류는 유수식, 무수식, 고압홀드. 유수식, 무수식, 고압홀드가 있다. 가스홀더로는 가스홀더의 목적은 가스를 저장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균질화시켜서 품질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스홀더입니다. 11번 정압기. 정압기는 가반화라고 읽습니다. 정압기는 뭐라고 읽는다? 가반화라고 읽는다. 가스의 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낮추는 기기로서 통풍이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한다. 정압기는 옥외에 설치해야 됩니다. 가반화. 가스미터의 종류. 가스미터, 가스를 재는 것은 집적식과 간접식이 있습니다. 집적식은 건식과 섭식으로 나누고 간접식은 터빈식, 오리피스, 벤츄리식. 간접식은 대형, 집적식은 소형 이렇게 구분하셔도 좋습니다. 47번 가스 설비 배관 시 관의 지름은 포레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Q는 K 루트 SL 분의 D5 H D의 5성 곱하기 H죠. 가스 유량 당연히 구합니다. 가스 길이 구합니다. 가스 비중 가스의 비중 SL S 비중 가스의 비중 그 다음에 는 구하고 가스의 온도는 구하지 않습니다. S가 가스의 비중이죠. 그래서 폴의 공식을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 50번 가스 배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똑같은 문제네요. 관의 길이 나와 있었고요. 가스의 비중 나와 있었고요. 가스의 압력 나와 있습니다. 기구의 종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46번 관경 25의 내경 27.6 간간에 30리터/미니트 가스를 흐르게 할 때 유속은 Q는 4분의 파이 D 자성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분당이니까 곱하기 60이 들어갈 것이고 0.84m/s가 나옵니다. 계산기로 눌러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공장에서 제조된 가스를 저장하여 공장에서 정제된 가스를 저장한다. 뭐다? 가스홀더다.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제조량과 수량을 조절하는 장치는 가스홀더입니다. 가스홀더. 가장 아래 문제예요. 정압기 부속 설비에서 가스 소량이 극히 증가하여 압력이 필요한 경우에 쓰이는 장치는 부스트. 가스 수량이 많이 떨어져서 압력이 떨어지면 부스트를 써서 압력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부스터입니다. 가스 계량기, 가스미터는 지면으로부터 1.6에서 2m 이내에 설치하고 화기로부터는 2m 이상 우회 거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사람이 보고 있을 때, 검심원님이 볼 때 배관 가스미터는 요 눈높이 정도에 설치해 주는 게 좋다. 얘가 뭐다? 1.6m다. 해서 2m. 14번 부치설비. 부치설비는 가스를 먹고 가스를 마셔서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스에 냄새 나도록 해주는 것이 부치설입니다. 냄새를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액체를 주입하느냐 증발식으로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액체 주입식은 펌프 주입, 적화 주입,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패스 방식. 액체는 펌프 주입으로 하느냐 적화로 주입하느냐 바이패스 방식으로 하느냐. 증발식은 바이패스 증발식과 워커 증발식, 위커 증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 배관의 고정, 가스 배관은 13mm 미만은 1m마다 33mm까지는 30A까지는 2m마다 30 이상은 32A 이상은 3m마다 13mm는 1 32는 2m 그 32mm 이상은 3m를 계산한다. 42번 도시가스 내 부치제의 액체 주입식은 펌프 주입, 적화 주입, 바이패스 방식. 워크식은 증발식 부치 수입 설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도시가스 입상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되는 거나 단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키높이 얼마 1.6에서 2m 이내에 가스 미터를 설치한다 로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47번 중압가스용 지중매설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폴리에틸렌 피복관관이 중압가스용으로 가장 양호합니다. PLP관이라고도 하고 PEP복관이라고도 합니다. PEP복관관이 중압가스 지중매설 할 때 왜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번 가스 배관 중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관, 본관, 공급관, 내관 등이 배관 맞습니다. 본관, 옥내 가스관과 계량사에서 중앙밸브 사이는 배관을 나타낸다. 아니죠. 도시가스 홀더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본관이라고 합니다. 미터기까지 오는 것을 본관이라고 한다. 공급관은 가바나죠. 가바나 미안합니다. 가바나까지 정확히까지 오는 것을 본관이라고 하고 가바나에서 가스 미터까지 오는 것을 공급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관은 2번이 틀렸습니다. 옥내 배관과 가스 계량기에서 중간 밸브 사이에 이르는 배관 아니죠. 얘는 내관입니다. 내관. 공급관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 소유가 하고 있는 토지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이 공급관 맞습니다. 내관,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우리가 미터기에서부터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내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옥내 내관과 가스 계량기에서 중간 밸브까지 이르는 것은 무슨 관? 내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스 배관의 도색과 매설. 가스 배관의 도색. 가스 배관의 도색은 지상에 설치하는 도시가스 배관은 지상은 황색, 지하 매설관은 저압이면 황색, 중간압 이상은 붉은색, 지하 매설은 황색과 붉은색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도로 매설 기준으로 보면 외면으로부터 도로 경계까지는 1m 이상 유지해야 되고 배관은 도로 밑에 다른 시설물까지는 0.3m 이상 유지해야 되고 시가지 도로 밑면에서는 배관 외면까지 1.5m, 시가지 도면에서는 1.5m 이하로 내려야 되고 시가지 외도로는 1.2m, 도시에서는 1.5m 깊이로 묻어주란 이야기죠. 이게 1.5m란 이야기고 그다음에 도로 경계가 있으면 여기 사이는 1m를 띄워주란 이야기입니다. 시가지 외에는
1.5m가 되고요. 다섯 번째, 포장되어 있는 차도의 몇을 할 때는 노반 밑에 몇을 하고 노반 제하보의 거리를 얼마? 0.5. 포장이 되어 있으면 0.5m. 포장이 되어 있으면 0.5m로 한다. 인도 보도등에서는 1.2m 이상 묻어야 됩니다. 여기가 도로 경계라면, 여기가 인도라면, 인도 밑에 묻을 때는 1.2m 이상으로 묻어줍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때 이야기죠. 7번, 도시가스 배관을 철도 부지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궤도 중심까지 몇 미터? 4m. 철도 부지는 4m.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 외면까지 깊이를 1.2m 이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기밀시험은 1.1배, 내압시험은 1.5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기밀은 1.1배, 내압은 1.5배의 압력으로 시험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47번, 가스 배관의 기밀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소형의 불황성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맞습니다. 수압 시험 하지 않습니다. 매수로 산소 큰일 납니다. 폭발합니다. 배관의 부식하고 상관없이 시험을 해야 되는데 기밀 시험은 최고 압력의 1.1배, 내압 시험은 1.5배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중압 이삭인 배관과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은, 중압 이삭인 배관은 빨간색, 지상에 설치하면 황색 페인트로 칠을 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유주관리에서 압축 공기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압축 공기 설비는 공기 탱크, 분리기, 후부 냉각기, 공기 여과기, 공기 흡입관, 안전 밸브 등이 있습니다. 네. 압축기가 있어서 공기를 왕복식으로 압축해서 넣는다면 가장 먼저는 1번 공기 탱크가 있습니다. 공기 압축기에서 맥동을 감소시켜서 압력의 고조차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압축 공기를 일시 저장하는 탱크, 저장 탱크가 압축 공기다. 분리기, 여기서 나오는 거 배관, 압축 공기에서 나오는 배관에서 두 번째로 설치하는 것이 분리기입니다. 왜? 압축기에서 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압축기에 분리된 수분이 고압이 되면서 공기와 같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 주는 겁니다. 중간 냉각기와 후부 냉각기를 기상에 설치합니다.
후분 냉각기는 압축기 토출관에 설치해서 전기를 함유한 고온 압축가스를 냉각하여 분리해서 수분을 돕는 장치. 압축 공기가 되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냉각을 시키는 장치, 후부 냉각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기 여과기. 압축기에서 공기를 끌어들일 때 앞쪽에 필터통을 놓고 공기 여과를 합니다. 그래서 4번, 공기 중에 이물질이나 먼지나 이물질을 분리하는 것. 5번, 공기 흡입관. 공기 흡입관. 공기 여과기를 거친 관이 압축기로 들어가는 것이 공기 흡입관입니다. 실린더 단면적의 2분의 1 정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전밸브를 달아준다. 압축기 가스관, 압축 공기관, 냉각수관 및 공기탱크의 과잉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 상용 압력의 1.5배 정도에서 작동하게, 세팅한 압력보다 1.5배 작동하게 안전밸브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문제 47번. 압축 공기 배관 시공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기 공급 배관에서는 필요한 개수의 드레인용 밸브를 장착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분리기에서 분리를 하고 난 여기에서도 드레인 밸브 설치해 줘야 되고요. 네, 혹시 배관이 이렇게 꺾인 곳이 있다라면 이쪽에도 공기 드레인용 밸브를 설치해야 됩니다. 2번지, 주관에서 분기관을 지출할 때는 관의 하단에 연결하여 이물질 제거를 한다. 우리가 관을 연결할 때, 지나가는 관을 연결할 때 관은 하단에서 하면 여기 이물질이 고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을 따면 안 되고, 이거는 틀렸습니다. 관 위에서 따서 이렇게 관 위에서 따서 공기만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용접기에서는 가급적 적게 하고 라인 중간중간에 여과기를 장착하여 공기 중에 습기 먼지 등을 제거한다. 예, 좋은 방법입니다. 4번, 주관 및 분기관 끝에는 광의 압력을 제거해서 불어내기용 게이트 밸브를 관이 쭉 끝에 가면 끝에도 밸브를 하나 설치해 놔서 쭉 빼낼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블로우용 게이트 밸브도 설치합니다. 맞습니다. 네. 공기 배관은 어디서 뺀다? 배관 상부에서 뺀다. 우리 소황 배관도 상부에서 빼고요. 스팀 배관도 상부에서 뺀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